여러분은 혹시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는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몸이 쉽게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물만 조금 마셔도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 순간들이요.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분도 비슷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다리가 유난히 무거워서 병원에 들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사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고장난 티를 거의 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흔히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콩팥 기능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용한 장기를 지켜주는 일상 속 식습관, 우리가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는 마치 가족에게 이야기하듯 천천히,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콩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장기가 얼마나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쉼없이 피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분리하고 몸의 균형을 맞춰주지만 정작 우리는 그 수고를 거의 느끼지 못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콩팥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병이 늘었다기보다는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생기는 작은 부담들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고 물을 적게 마시고 가공식품에 익숙해지고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콩팥이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내가 뭘 신경 써야 할까요? 혹은 건강검진은 항상 정상인데 굳이 바꿔야 할 게 있을까요? 하지만 콩팥의 문제는 조용히 시작되고 티가 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상 속 사소한 식습관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7가지 식습관은 체질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선택들을 무심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봤던 행동일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콩팥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순간은 없었을까? 우리가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바로 작은 오해들입니다. 이 오해들은 누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생각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몇 가지를 가볍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을 적게 마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목마르지 않은데 굳이 더 마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스스로는 충분히 마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 안이 꽤나 건조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하루에 딱 2잔만 마셔도 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길래 함께 건강검진 기록을 살펴보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분도 놀라며 말씀하셨죠. 내가 물이 부족해서 그랬을 줄은 몰랐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짠맛을 별로 안 느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싱겁게 먹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공식품이나 양념류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김치, 장아찌, 국물 요리처럼 익숙한 음식들 속 나트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문제는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는 점이죠.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습관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한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가공육, 단백질 보충제를 동시에 섭취하시는 분들은 콩팥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훨씬 늘어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중년 남성분 한 분도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하루에 3번씩 보충제를 드셨는데 피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올라서 깜짝 놀라 병원을 찾으신 경우도 있었죠. 네 번째로, 흔한 오해는 한번 콩팥 수치가 괜찮으면 계속 괜찮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콩팥은 환경과 습관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씩 닳아가듯 콩팥도 마찬가지거든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오해들을 갖게 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작은 관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평소 무심코 했던 습관 중에 콩팥이 조금 힘들었을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이제는 콩팥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어떤 식습관이 왜 도움되는지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몸에서 콩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는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죠. 그런데 나트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터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결국은 빨리 지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짠 음식과 콩팥 부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콩팥이 피를 걸러낼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깨끗한 물이 꾸준히 들어오면 찌꺼기를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피가 더 걸쭉해지고 콩팥은 같은 양의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아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이 콩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도 콩팥이 맡습니다. 양이 적당하면 문제없지만 과해지면 콩팥이 감당하기 제법 벅차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나 보충제를 한꺼번에 섭취하면서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차를 오래 타기 위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듯 단백질도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살짝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마토나 바나나처럼 겉보기에 건강한 음식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내 몸 상태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건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속도로 일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콩팥 건강은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몸의 흐름과 균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조금 붓는 것 같을 때, 갈증은 없는데 입이 마를 때, 이런 작은 신호들은 결국 조금만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콩팥의 조용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물어볼까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 나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었을까? 이제는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7가지를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걸음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모금, 식사 중에 한두 모금, 산책하다가 한 모금, 이런 흐름이 콩팥에게 훨씬 편안합니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마시는 양이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음식의 간을 아주 살짝만 줄여보는 것입니다. 라면 스프를 반만 넣거나 국물은 아예 건져 먹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조금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재료의 본래 맛이 더 잘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줄임이지만 콩팥은 크게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대신 가능한 한 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은 맛을 내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든 찜, 조림, 볶음 요리가 오히려 몸에는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바꿔도 충분한 변화가 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기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생선, 두부, 달걀 등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 먹으면 콩팥의 부담이 덜해집니다. 특히 콩팥 수치가 살짝이라도 걱정되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습관적으로 드시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륨이 많은 음식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면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도 양을 살짝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함께 한 번 정도 체크해 보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물 음식의 양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국, 찌개, 탕은 아주 익숙한 음식이지만 국물에는 나트륨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섭취량이 꽤 달라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국물만 줄였는데 혈압이 훨씬 안정됐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일곱 번째는 음식의 양을 딱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과식은 콩팥뿐 아니라 몸 전체를 갑자기 바쁘게 만듭니다. 조금 덜 먹고 천천히 씹고 식사 중간에 잠시 멈춰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식탁 앞에 앉을 때 오늘은 내 몸이 편안해지는 양으로 먹어야지 하고 속으로 한번 다짐해보면 좋습니다. 이 7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콩팥에게는 정말 큰 선물 같은 변화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습관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시 떠올려 볼까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어르신이었어요. 언제나처럼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콩팥 수치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고개를 갸웃하셨죠. 나는 그냥 늘 똑같이 살았는데 왜 이런 걸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어딘가 서운한 마음이 묻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건강을 챙겨왔는데 정작 자신의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이죠. 상담을 하면서 식습관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어르신은 밥맛이 떨어질까봐 국을 거의 몇 끼니 드시고 계셨고 물도 목이 마를 때만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습관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오랜 세월 몸에 배어온 익숙한 방식일 뿐이었지만 콩팥에게는 조금 벅찼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약해지는 줄 알았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더 섬세해서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해요.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아침마다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가끔은 까먹기도 하고 바쁜 날은 그냥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어가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수치도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도 내 몸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변화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조금만 더 몸의 신에 귀 기울였다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몸도 나에게 이런 작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들었지만 결국 실천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기. 두 번째, 음식의 간을 한 단계만 낮춰보기. 세 번째, 가공식품보다는 재료가 보이는 음식 선택하기. 네 번째, 단백질은 다양하게,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먹기. 다섯 번째, 칼륨이 많은 음식은 내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하기. 여섯 번째,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기. 일곱 번째, 과식하지 않고 편안한 양으로 식사하기. 이 일곱 가지는 모두 어렵지 않지만 콩팥이 느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중 한 가지만 시작해도 충분하고 내일 한 가지를 더해가면 그것만으로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체크해 볼까요?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의 신호를 놓칠 때가 많지만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내 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요구하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참 고마워하는 장기입니다. 혹시 오늘 들었던 조언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쌓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몸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은 한 사람에게 살짝 전해보세요. 그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몸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언제나 부드럽고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